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이대 서울병원 산부인과의 웅박 아니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주웅 교수님 모시고 네, 안녕하세요. 웅박입니다. 네, 웅박이라고 해서 박웅이 아니고 주웅입니다. 그 왜 그쵸? 웅박입니까? 이제 박사의 약자라고 하는데 근데 주웅 박사님을 네. 줄여서 웅박이라고. 주박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산부인과랑 관련이 있는 거겠군요. 그러게요. 종양 중에 종양. 종양 중에 종양은 이제 아주 빈도가 엄청 많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자궁근종인데 네. 자궁근종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종양이다 근데 종양. 얘기하니까 왠지 심각하게 그러니까요. 들려요. 왠지 병원에서 되게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이제 일단 이름이 뒤에가 종이잖아요. 종. 네. 근종. 이게 종양의 종자죠. 근종이. 근육에 생긴 종양이다 맞습니다. 이런 뜻, 예. 자궁 뜻이죠. 근육에 네. 생긴 종양. 근종. 네. 근데 이제 종양은 악성과 양성이 있죠. 검사는 양성과 음성이 있고. 그러니까 검사는 음성이 좋은 거고 종양은 양성이 좋은 겁니다. 양성인 경우는 그러니까 암이 아니다. 암이 아니다. 네.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일단 걔를 떼내야 되나요? 보통은 그런데 자궁근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소견이 워낙 특징적이라서 초음파를 보면 이거는 근종이고 양성이고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죠. 그럼 보통 자궁 근종을 알게 되는 건 언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 증상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고 증상이 없는 분들은 건강검진. 뭐 자궁경부암 검진 이런 건강검진 거? 때 네, 초음파. 복부 초음파? 골반 네. 초음파 뭐라 그러죠? 그 부인과 복부 초음파? 초음- 복부 네. 초음파? 같은 말인데요. 복부 초음파는 이렇게 배에다 대고 초음파를 찍는 것이고 골반 초음파는 이제 자궁 쪽에 질에다가 하는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 초음파, 질식 초음파 같은 말입니다. 질 쪽으로 한다면 질식 초음파, 네네네. 골반 초음파 이게 건강검진 때 이걸 하게 되면 자궁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근종이 있나 없나 알 수 있죠. 네.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증상이 있는 경우와 건강검진에서 그러니까 발견되는 경우가? 요즘은 검진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도 되게 알고 계시다가 이제 어느 날 이게 커져서 증상이 생기고 이런 과정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근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치료를 하거나 그러진 않은가 그렇죠. 네네. 봐요. 네.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네, 양성이니까 이제 아까 다 종합하면 근종이 초음파로 보면 아주 전형적인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자궁 근종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고 조직 검사는 안 해도 되고. 네. 근데 그때 초음파에서 사이즈가 얼마다 요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두고 봐도 됩니다. 하면 그냥 두고 보는 거죠. 대신 그럼 뭐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네. 하면서 크기를 봐야 합니다. 뭐 아우,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네. 자, 그러면 두고 네. 보다가 수술하는 경우는 네. 어떤 경우? 이제 그때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죠. 이제 언제 치료를 하느냐. 크기가 갑자기 커진다든지, 갑자기 커질 때. 아니면 서서히 커지지만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됐을 때, 뭐 임신 4개월 정도 크기 이상 됐을 때 이렇게 도 있고. 그럼 몇 센치인 거예요? 그때 되면 한 전체적으로 한 12cm 정도 자궁 크기가 그 정도가 되는 거가 있고 아니면 생리량이 많다. 갑자기 월경량이 많아진 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심해지는 거나 이런 불편감이 있을 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것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치료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생리하는 기간이 너무 긴 그것도,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그렇죠. 자궁 근종일 가능성이 예,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개는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서 사실 이것도 말 못할 고민이니까 혼자서 이렇게 잘 참거나 이겨내시다가 도저히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병원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가시는 게 어떠냐 저는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치료는 네. 뭐 이렇게 종양이니까 네. 딱 뜯어내면은 끝나는 겁니까? 양성 종양이니까?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뜯어내는 건데
그거는 이제 수술 과정이고 자궁을 절개하고 근종을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는 과정이죠. 아, 그 개복 수술이에요? 너무 크면 개복 수술, 크기가 좀 적당하면 복강경이나 로봇. 이게 자궁 근종을 그냥 양성인 경우인데 네. 크기가 커졌어요. 네. 그래도 계속 냅두면 네. 혹시 얘가 암이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죠. 그런 게 이제 근종, 아까 우리가 근종은 양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암으로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으로 바뀌면 육종이라고 합니다. 육종. 육종이라고 하는데 근종이 육종으로 바뀌는 확률은 한 8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죠. 드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근종이 육종되는 거는 굉장히 드물지만 갑자기 빨리 자랐다. 이제 그 사람을 두고 보면 이거는 육종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1000명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으니까. 아, 혹시 모르니까. 급하게 빨리 자란 근종. 이런 경우는 꼭 수술을 네네.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지만 혹시 이 사람이 그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 싶은 뭔가 이렇게 좀 낌새가 보인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다는 예, 거죠. 그게 이제 크기가 급속도로 자란 경우, 그다음에 하열도 동반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소견에서 전형적인 거 말고 약간 이제 음영이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뭔가 모양이 이제 미심쩍은 아이들. 맞습니다. 네. 좀 찜찜한 전문 용어로 껄쩍지근한 네, 그런 경우는 MRI를 찍게 되죠. 아, MRI를 찍어서 네. 확인을 해요. MRI로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종이 육종이 의심되는 상황, 지금 얘기 나눈 이 육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할 때 네. 이거를 무리하게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혹을 절제까지는 잘 하는데 밖으로 빼낼 방법이 없어요. 개복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조그만 구멍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혹을 분쇄를 한단 말이죠. 그 구멍으로 나오려면. 근데 깨뜨려서 깨트린데 그 거기에 있는 그 암세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뱃속에다 놓고 이 혹을 분쇄하다 보면 이 세포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가 아니고 육종이 의심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복 수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분쇄를 할 때 분쇄를 이렇게 백에 뱃속에 있는 백을 집어넣어서 그 백 안에서 이렇게 분쇄를 그건 하여튼 고도의 테크닉인데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를 보통 이제 그럼 수술하시기 전에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육종이 의심되면 이건 육종이 말씀- 의심될 경우에. 네. 의심될 경우에만.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자궁 근종은 자궁에 아무데나 막 생길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생기죠. 예. 그러면 어디에 생기든 상관없이 수술은 다 쉽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궁이 이렇게 있다면 바깥쪽 안쪽이 있는데 네. 자궁의 바깥쪽은 복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자궁의 안쪽은 질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궁의 바깥쪽에 있으면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자궁의 가운데 있으면 자궁경 수술. 아. 밑으로 해서 접근하는 자궁경 수술을 그걸 하는. 자궁경 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아주 크면 어떻게 해요? 자궁을 아예 절제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죠. 자궁 절제도 많이 하는 수술인데요. 기본적으로 출산이 다 끝났어야 되고 더 이상 아기 안 낳으실 분들에 한해서 한 번 근종을 수술했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근종만 떼면 또 재발할 텐데 그 근종 수술도 다 전신 마취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전신 마취를 2번, 3번 하느니 재발 한 번 왔으면 이번에는 절제를 한다. 자궁 절제를 한다.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다발성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그게 한 군데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에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 그럼 여기도 떼고 여기도 떼고 여기도 떼고 하다 보면 자궁 보존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궁을 보존하는 이유는 아기를 낳기 위한 건데 그렇죠. 저는 출산 다 끝났습니다. 임신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한 40세가 돼서 임신하려고 해도 또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가족 계획이 다 끝난 상황에서는 절제가 훨씬 유리할 때가 많죠.
자, 그 자궁근종 검색을 해보면 네. 인터넷에 이제 뭐 수술 안 하고 낳는 예, 예, 방법, 예. 뭐 저절로 낳는 방법, 뭘 먹어라,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저절로 낳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저절로 낫죠. 폐경되면 그래요? 네, 낫다기보다 줄어들죠. 크기가. 네, 크기가 줄어들고 증상도 줄어들고. 증상 이제 월경 과다였던 분은 그게 없어지는 거죠. 폐경이 그렇겠네요. 됐으니까. 네. 네. 생리통도 없어지고. 네, 없어지는 거고. 그럼 자궁 근종의 원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영향을 봐야죠. 받을 수도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폐경이 되면은 폐경 이후에 자궁근종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나온 육종으로 의심되는 경우인데 폐경이 되면 줄어야 되는데 폐경이 됐는데 커지는 사람. 이게 안 맞죠? 네네네. 네, 그런 경우는 육종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통 폐경이 된 이후에는 자궁 근종이 있었던 분도 그냥 뭐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더 많은 건가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이제 보이면? 확인이 되면 확인이 네. 되면. 가끔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그렇죠, 약은 없어요? 먹는 약은? 궁금해요. 약으로는 먹는 치료 안 약이 돼요? 자궁근종을 줄이는 약이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게 또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은 그 약은 잘 안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하면 흔히 네. 하이프라는 게 네. 나오던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이프는 HIFU, Highly Intense Focused Ultrasound. 그래서 이제 뒤에만 생각하면 울트라사운드는 초음파 에너지고 포커스라는 거는 이렇게 초점을 갖다 맞춘다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자궁 근종에다가 초음파를 이렇게 갖다 맞춰서 태우는 겁니다. 근종이 구형으로 돼 있죠. 그 초점을 이 공의 중심에다 갖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팡 깨지는 거예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타게끔. 근데 이 초점을 공의 표면에다 맞추면 주변에 있는 장기까지 전달이 되겠죠, 에너지가. 그러네요. 네, 공 중앙에 갖다 놓으면 이 공 안에서만 이게 뭐가 타질 텐데 밖에다가 초점을 잘못 맞추면 다른 장기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커싱하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MRI를 보면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딱 갖다 맞추는 그런 기계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하이프인데 MR 가이드 하이프. 그러면 MRI로 그 초점을 맞춘다. 네.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이거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를 하다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막 태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상 조직도 같이 탈 수가 있죠. 진짜로 태우는 겁니까? 고열. 열로? 네네. 고열이 돼서 정상 조직도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임신을 해야 될 사람은 이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출산 다 끝나고 네. 이제 수술은 피하고 싶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근데 하이프가. 웅박은 하이프 안 하잖아요. 이 하이프는 기계가 네. MRI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초음파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엄청 비쌉니다, 기계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웅박은?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이 기계를 사줘야죠.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 의원에서 그만큼의 자본이 있으시면 이거를 갖다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술비가 비싸죠, 이게. 비싼 거구나. 그럼 자궁 근종 수술은 네. 보험 적용이 되나요? 되죠, 예. 당연히 되죠. 네네. 저건 안 됩니다. 되겠다. 네, 안 되죠, 이거는. 그 하이프는 그 방사선 치료할 때처럼 네. 여기저기 이렇게 선을 막 쏴가지고는 딱 그 우리 돋보기로 종이 네, 찍어듯이 맞아요. 네, 돋보기로 이렇게 집중시키는데 그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정확히 됩니다. 맞추면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초점을 갖다가 이렇게 공이 있는데 초점을 정 가운데로 했어요. 정 가운데를 막 지져서 여기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럼 약간 옆으로 가야 되겠죠. 또 옆으로 가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되게 섬세하게 해야 되는 작업 같아요. 자궁근종 관련해가지고 뭐 궁금한 거 없냐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배가 나오는 거하고 관련이 있느냐 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종이 엄청나게 커지면 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지 않으면 상관없습니까? 살이 찌는 거랑은 상관없고요. 살찌는 그건 거랑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살찌는 건 날씬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뭐 뚱뚱한 사람도 올 수 있는데 그거 비만하고는 상관이 그럼 없고 혹시 뭐 날씬한데 막 이 똥배라 그러죠. 소위 네. 말하는 그 아랫배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다거나 막 이럴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게 뭐 살이 찐 게 아니고 자궁 근종도 그럴 수 있고 난소의 종양도 난소의 물혹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게 커져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냥 아랫배가 이렇게 유난히 뭐 조금 짧은 기간 안에 네. 많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좀 검사를 해봐야 되는. 해봐야죠. 근데 검사를 해봤는데 그냥 네. 똥배다 그러면 다행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학생들. 여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네. 아니면 뭐 20대도 네. 오. 그냥 살찐다고만 생각하고 다이어트만 네, 네,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20대나 10대는 근종보다는 난소의 종양이 더 많은데 난소에 이렇게 큰 물혹이 생겨서 배가 나오는 건데 네. 학생 상상도 못하죠.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내가 난소에 뭐가 생겼다는 거 그쵸. 상상도 못하니까 그냥 당연히 이거는 내가 살찐다고 생각하고 계속 다이어트만 하다가 이상하네 하고 이제 같이 엄마랑 같이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궁근종하고 임신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궁근종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네. 출산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근데 수술을 하자니 왠지 거기 막 건드리고 수술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출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 근데 거꾸로 전신마취를 또 전신마취도 해야 되고. 근데 거꾸로 자궁근종이 있으면 또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네, 듣고 네, 하니까 네. 혼란스럽단 말이죠. 네.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명쾌하게 정리드리면 임신과 관련된 부위가 있어요. 위치. 거기가 이제 자궁 내막. 네. 내막이고 거기 공간은 내막강이라고 강자를 붙여서 내막강. 그 공간에 근종이 있으면 착상이 일어날 자리가 좀 방해를 받는 거죠. 착상이 방해를 받고 착상이 됐어도 아기집이 커지는 게 또 방해를 받고. 그래서 그 자궁 내막강을 뭔가 왜곡시키는 거기를 차지한다든지 그걸 밀고 있다든지 이런 근종은 없애줘야죠. 없애고. 네. 그게 있으면 오히려 임신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자궁 내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궁의 바깥쪽에 있다. 이런 근종은 임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없죠. 그럼 그 경우는 그냥 수술 안 하고 네. 그냥 임신을 하고 자궁근종은 뒷일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너무 큰 경우는 임신이 아니고 너무 커서 그거 자체도 수술이 필요한데 큰데 수술을 안 하면 자궁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궁 커지면 자궁도 커지고 근종도 크고 하면 배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주 큰 경우는 해주는 게 좋다. 네. 자궁근종 수술 치료를 했어요. 네. 아니면 뭐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네. 근종을 떼내는 걸 하게 되면 그날 뭐 바로 퇴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뭐 입원을 해야 돼요? 뭐 어떤가요? 그러니까 자궁에 대한 수술은 아까 자궁경 있죠. 자궁경은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질 쪽으로 질 쪽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그런 경우는 당일 퇴원이 당일 퇴원 가능하고요. 근데 배 쪽으로 들어가는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은 입원하셔야죠. 입원을 해서. 복강경도 마취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전신 마취 해야 됩니다. 질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취하고 전신 하지 않습니까? 마취. 근데 왜 근데 다- 하루 만에 퇴원이 가능합니까? 당일날? 전신 마취 했는데? 수술 시간이 길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왔던 분만실과 수술실의 차이점처럼 뱃속을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궁경을 했을 때는 항생제를 쓰고 이런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 그러면 마취만 다 깨면 집에 네. 돌아갈 수 있는 거군요. 그 수술로 제거한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재발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10% 20%? 네, 이 정도 됩니다. 네. 10% 20%. 근데 재발이 되면 그때는 아까 말씀대로 자궁 절제술 출산이 끝났다면 또 생각해 보셔야죠. 네, 오늘 웅방님이랑 같이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튜브에서 자궁근종을 한 건 처음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이제 몰랐던 사실도 더 알게 되고 해서 자주자주 나오셔야 이런 걸 또 물어보고 그럴 텐데.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본인은 뭐에 유익했습니까? 그러니까 환자 여러분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유튜브로 하면서 좀 더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저희 또 산부인과 크루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저희 산부인과 쪽 질문 좀 주시면 네. 모아뒀다가 이렇게 오실 때마다 좀 해결을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이제 되게 웃긴 걸로 유명한 교수님인데 오늘은 별로 못 웃겼지만 다음 시간에는 안 웃긴 거죠. 네. 그러니까요. 다음 오늘은, 시간에는 좀 웃기는 아이템으로 한번 제가 이 산부인과 주제를 하면 이제 잠재적인 저의 고객님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웃길 수가 없죠. 그럼 뭘 주제로 하면 웃길 수 있습니까? 산부인과 아닌 거는 다 웃길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럼 문광님과 함께 산부인과 아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